생명과학 특강 주간지 대위원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풀이 팁입니다. 혈당량 조절 같은 경우 정상인의 일반적인 경우와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를 비교해 묻는 형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나옵니다.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이 생성되지 못하는 당뇨병과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되나 표적세포가 인슐린이 반응하지 못하는 제1형과 제2형 당뇨병을 구분하는 문제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체온 조절은 상황에 따라 해석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자극, 고온 자극이나 저온 자극을 받는 경우, 두 번째로 조절 중추에 직접 자극을 주는 경우, 여기서 조절 중추는 간뇌의 지상하부겠죠. 세상하부의 설정된 온도가 정상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질 때를 구분하는 문항을 출제합니다. 따라서 해석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너무 딱딱 틀에 맞는 풀이법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투압 조절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x축과 y축입니다. 수학에서도 x축과 y축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을 먼저 그리죠. x축 변화량에 따른 x의 변화량에 따른 y 변화량이 함수인 것처럼 x가 먼저입니다. 따라서 x축을 원인이라고 두고 y축을 결과라고 두고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게. 네. 그래서 이제 호르몬의 일반적인 특징과 종류는 이제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으로 나눴을 때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내분비샘으로는 호르몬이 나오는 기관으로서 뇌하수체, 갑상샘, 부신, 이자 등이 해당합니다. 호르몬은 또 혈액에 의해 온몸으로 운반되고 특정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를 가진 표적세포 또는 표적기관에만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분비샘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고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뇌하수체 전엽에 더 많은 호르몬이 있고 또 갑상샘은 티록신, 부신 속질의 에프네프린, 이자의 인슐린과 글루카곤 이런 것들이 주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항상성 특징으로는 항상이란 말이 always 있죠. 그래서 일정한 상태를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생물의 특성으로 음성 피드백과 기랑 작용의 원리를 통해 조절됩니다. 음성 피드백은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방식이고 기랑 작용은 상반되는 두 가지 요인이 서로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TRH, TS, 티록신 같은 경우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되고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경우에는 이제 기랑 작용, 하나의 기관에 서로 다른 호르몬이 서로 반대 역할을 주는 것을 기랑 작용. 그래서 음성 피드백과 기랑 작용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몸은 항상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호르몬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호르몬의 특성을 모두 고르면 자,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으면 당뇨병이 나타나게 된다. 예전에는 돼지로부터 추출한 인슐린을 치료제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사람이 인슐린을 만들어 사용한다. 기억, 특정 내분비샘에서 분비된다. 그렇죠. 이자라는 특정 내분비샘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니은 척초동물 내에서 종특이성이 없다. 돼지도 척초동물입니다. 그래서 돼지나 같은 사람의 인슐린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종특이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귿 혈액에 의해 운반되어 표적기관에만 작용한다. 지금 혈액에 의해서 호르몬이 운반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답은 4번 기억 니은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신경과 호르몬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신경과 호르몬 중 하나이다. 신호 전달 속도가 빠른 것은 신경이 되겠고 느린 것은 호르몬입니다. 지속 시간은 신경이 아무래도 짧고 호르몬은 깁니다. 작용 범위는 호르몬이 넓고 신경이 좁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은 화학적 신호 전달 방식만을 사용해 신호를 전달한다. 신경에는 주로 물리적 신호 전달 방식을 이용하고 전도는 물리적, 전달은 화학적 방식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뉴런이 있으면 이 뉴런 안에 내부에서는 물리적인 방식, 전기를 통해서 이동하고 뉴런의 끝과 뉴런의 처음이 만나는 이런 시냅스에서는 화학적 전달 방식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디귿과 리을을 비교하면 디귿이 더 넓다. 디귿이 더 좁습니다. 디귿. 니은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표적 세포에 수용체가 존재해야 된다. 그렇죠. 호르몬은 수용체에 가서 수용체 결합하여서 작용을 합니다. 답은 2번 디귿 되겠습니다. 내분비샘, 외분비샘 비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간은 내분비샘에서의 분비 과정이다. 지금 별도의 분비관이 없습니다. 내분비샘은 따로 분비관이 없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으로 분비를 하는 것이 내분비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 맞고. 침샘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관을 통해서 물질을 분비하는 것으로 외분비샘 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나 같은 경우는 분비관이 따로 있는 외분비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자에서는 디귿 가와 나의 분비 과정이 모두 일어난다. 그렇죠. 이자의 소화 효소는 분비관을 통해서 분비되고 호르몬인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혈관을 통해서 분비됩니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체내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두 가지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작용 범위는 가보다 나의 방식이 더 넓다. 나는 신경이고 가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작용 범위는 나의 방식이 오히려 더 좁습니다. 니은 전달 속도는 가보다 나의 방식이 더 빠르죠. 아무래도 전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디귿 가의 전달 매체는 혈액, 나의 전달 매체는 유령 맞습니다.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간은 이제 호르몬, 나는 신경이고 기억, 세포 기억은 물질 A의 내 분비세입니다. 물질 A가 이제 여기서 분비되고 있네요. 이게 분비돼서 기억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분비샘이 아니라 A의 수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은 효과의 지속 시간은 가가 나보다 더 길죠. 호르몬이기 때문에 디귿 특정 신호의 작용 범위는 가가 나보다 넓다. 그렇죠. 호르몬의 특징 중 하나가 또 신호의 작용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5번입니다. 호르몬 분비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다. A, B, C, D는 각각 부신, 이자, 갑상샘, 뇌하수체, 전엽 중 하나이다. 보겠습니다. A는 뇌하수체, 전엽이겠고 B는 갑상샘, C는 부신, D는 이자 되겠습니다. 1번 A에서는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B, 갑상샘을 자극하는 TSH 호르몬이 분비되겠죠. 2번 A에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ADH 아니고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 항인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3번 C는 부신입니다. 부신입니다. 4번 부신에서는 콩팥에서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렇죠. 5번 D에서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인 글루카곤과 감소시키는 호르몬 인슐린이 둘 다 분비됩니다. 답은 2번, 3번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기억 A는 뇌하수체 전엽, B는 뇌하수체 후엽이다. A는 지금 콩팥으로 가죠. 그러니까 A가 후엽, B가 전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 틀렸고 니은 B는 TRH 생성하고 TRH는 간뇌의 시상하부에서 나와서 뇌하수체 전엽으로 가는 것이 TRH이고 여기서 갑상샘으로 가는 것이 TSH입니다. 따라서 니은도 틀렸고 디귿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운반된다. 답은 2번 디귿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표는 우리 몸의 각종 호르몬을 정리한 것이다. A. 생장을 촉진하고 과다시 거인증이 발생한다. 따라서 A는 생장 호르몬. 혈장 내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파라토르몬. 신장에서 나트륨 재흡수를 촉진하는 것으로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자, 부신 촉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비하는 것은 에피네프린입니다. 가는 뇌하수체 전엽이다. 그렇죠. 니은 나는 갑상샘이다. 파라토르몬은 부갑상샘에서 나옵니다.
디귿 C는 D와 같은 내 분비샘에서 분비된다. 이제 C는 부신 겉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C는 D와 같은 내 분비샘에서 분비되지 않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기관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간과 이자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글루카곤은 A에서 글리코젠 분해를 촉진한다.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곳은 간입니다. 그리고 글루카곤이 분비되는 곳은 이자입니다. 이 글루카곤이 간에 가서 글리코젠을 분해하여서 포도당을 생성하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 B의 베타에서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됩니다. 디귿 아미노산이 흡수된다. 가에 해당합니다. 소장에서는 모든 것을 흡수하죠. 따라서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자, 호르몬 ABC에서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의 유무를 나는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부신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있습니다.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글루카곤과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있고 내분비샘에서 생성되는 것은 모든 호르몬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 다 인슐린, 글루카곤, 당코코가 다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특징 3개 중에서 하나는 모두 동그라미가 되어야 되고 하나만 동그라미 됩니다. 그러면 니은 특징 니은이 XXO가 되겠고 이 O는 당코코의 O가 되겠습니다. 당코코는 모두 동그라미이고 그럼 얘가 디귿, 얘가 니은, 얘가 기억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X가 되겠고 동그라미가 하나인 것으로는 인슐린이 있습니다. B는 글루카곤 되겠습니다. 기억 인슐린은 간에 작용하여 글리코젠의 합성을 촉진한다. 그렇죠. 포도당에서 글리코젠의 합성을 촉진합니다. 글리코젠으로 이제 합성을 시키는 거죠. 니은 글루카곤의 니은에 대한 특성은 O이다. 글루카곤의 니은에 대한 특성은 X입니다. 디귿은 내 분비샘에서 생성된다이다. 그렇죠. 답은 3번 기억 디귿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표 간은 호르몬 ABC에서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BC는 인슐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제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글루카곤이 있습니다.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모두 해당됩니다. 인슐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도 혈당량을 올리는 데 관여하고 글루카곤도 올리는데 인슐린을 내리는 데 관여합니다. 교감신경에 의해 분비가 촉진되는 것으로는 이제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 하나는 또 3가지 동그라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니은이 되겠고 얘가 디귿, 얘가 기억입니다. 그럼 B는 글루카곤, A는 인슐린, C가 에피네프린 되겠습니다. 기억 A와 B는 모두 동그라미이다. 맞고 니은 A는 운동시, 인슐린은 운동시 더 많이 분비된다. 운동을 하면은 이제 포도당이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게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는 데 관여하기 때문에 디귿 C는 부신 속질에서 분비된다. 그렇죠. 에피네프린은 부신 속질에서 분비됩니다. 부신 속질의 특징으로는 신호를 받을 때에는 교감 신경으로 받고 내보낼 때에는 호르몬으로 내보낸다는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답은 3번 기억 디귿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호르몬 분비 이상에 따른 질환과 그 원인이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번 당뇨병은 인슐린 결핍 맞고 2번 난쟁이증은 생장호르몬 결핍 3번 요봉증은 항인효 호르몬 과다가 아니죠. 항인효 호르몬이 부족하여 나타납니다. ADH가 부족하게 되면 수분 제흡수가 부족하게 되고 콩팥에서 따라서 오줌량이 많아지겠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질병들 합쳐놓은 게 요붕증입니다. 다음 3번 되겠습니다.
생장보를 과다하면 말단이 비대해지는 이제 거인병에 걸릴 수 있겠고 티록신이 과다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걸릴 수 있습니다. 12번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간은 A의 표적기관이다. 자, A가 결핍되면 오줌에 포도당이 건출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혈액에 포도당이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는 것으로 인슐린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간은 인슐린의 표적기가 맞습니다. 이은 아이오딘은 B의 구성 성분. 자, B가 과다 분비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얘는 티록신입니다. 따라서 아이오딘 I2는 이 티록신의 구성 성분 맞습니다. 디귿 C는 과다 분비되면 거인증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생장 호르몬입니다. 혈장 내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파라토르몬입니다. 이게 D가 파라토르몬이고 얘가 과다 분비되면 뼈가 무르고 쉽게 무너진다. 그래서 D급과 릴이 바뀌었죠. 혈장 내 칼슘 농도 증가는 파라토르몬, 그 다음에 뼈와 근육 발육을 촉진하는 것은 생장 호르몬. 그래서 답은 1번 기억 니은입니다. 데이 2 보겠습니다. 항상성 유지 원리로서 자, 대표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티록신의 분비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갑상샘과 뇌하수체 전엽 중 하나이다.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으로 가고 TSH가 갑상샘으로 갑니다. 이때 이 과정을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조절합니다. 기억 뇌하수체 전엽 맞고 니은 티록신 분비는 기랑 작용에 의해 조절된다. 기랑 작용이 아닌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됩니다. 디귿 갑상선에 이상이 생겨 티록신을 생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 티록신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시상하부가 티록신이 줄어든 것을 인지하고 나서 TRH와 TSH가 급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혈중 TSH 농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번 기억 디귿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내분비샘 기억은 뇌하수체 전엽 맞습니다. 니은 혈관에 TSH를 주사하면 TRH의 분비는 감소한다. TSH를 주사하면 늘어나죠. 그러면 갑상샘에서 티록신도 많이 분비하게 되고 이게 티록신이 늘어났으니까 시상하부는 TRH를 줄입니다. 따라서 TRH의 분비는 감소한다 맞습니다. 디귿 체내 아이오딘이 부족하면 자, 티록신의 주성분이 아이오딘입니다. 즉 아이오딘이 부족하면 티록신을 생성하지 못합니다. 티록신이 줄어든다면 TRH가 늘어나고 TSH도 늘어나서 TSH 분비량이 증가한다. 맞는 보기입니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A는 간뇌의 시상하부이므로 간뇌에 존재합니다. 니은 B는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디귿 혈중 티록신 농도가 낮아지면 TRH 늘어나고 TSH 늘어나서 틀렸습니다. 답은 1번 기억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티록신의 분비가 조절되는 과정을 표는 동일한 세 집단 A, B, C의 G를 대상으로 하여 각기 다른 실험 조건 가나다로 실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 모든 조건에서 갑상샘은 제거되지 않았다고 하고 하였고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집단 A를 보면은 혈중 TSH 농도가 감소하였고 혈중 티록신 농도도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서 물질 대사도 감소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 조건 가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뇌하수체가 제거되었을 때 뇌하수체가 제거된다면 TSH가 적게 나오겠죠. 그러면 갑상샘도 적게 나오고 그래서 TSH 감소, 갑상샘에 티록신 적게 나오니까 티록신 감소 맞아서 기억이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니은 나에서는 갑상샘 비대증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지워보고 나는 지금 TSH가 증가하였지만 갑상샘이 감소하였습니다. 티록신이 감소하였습니다. 즉 갑상샘에서는 지금 티록신을 잘 못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갑상샘 비대증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티록신을 이제 많이 내보내야 되는데 많이 내보내지 못해서 갑상샘이 비대해지는 비대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디귿 아이오딘이 결핍되었을 때 다에서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아이오딘이 결핍되었다면 티록신의 주성분이 아이오딘이므로 티록신 감소. 그럼 시상하부가 이를 캐치하고 TSH, TRH겠죠. TRH 증가하고 TSH도 증가시킬 겁니다. 따라서 TSH는 증가해야 되고 티록신은 감소해야 되겠죠. 디귿은 틀렸습니다. 다음 3번 기억 니은입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정상인의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넷모비셈 기억은 지금 TSH를 분비하고 있으므로 전엽입니다. 니은 TSH는 혈액을 통해 갑상샘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호르몬은 주로 혈액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디귿 혈액 속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하면 TRH는 시상하부에서 이 티록신이 많이 증가한 것을 감지하고 나서 TRH는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답은 2번 니은입니다. 다음으로 음성 피드백 기본 문제 보겠습니다. 표현 정상인과 비교하여 각각 치상하부, 내하수체 전엽, 부신 겉질 중 어느 한 부위에 이상이 있는 3명의 환자 A, 가나다의 체내 호르몬 농도, 기억, 니은, 디귿의 농도를 그림은 호르몬 C의 분비가 정상인보다 낮은 환자 다의 호르몬 분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호르몬 C가 낮게 나온다는 것은 부신 겉질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시상하부는 그것을 인지하고 호르몬 A를 증가시키고 호르몬 B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이 니은이 호르몬 C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호르몬 B를 적게 내보낼 것이고 부신 겉질은 그걸 받아서 적게 내보내고 시상하부는 높게 다시 올릴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가 하나 있는 곳은 나가 되겠고 나는 뇌하수체 전엽 이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상하부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호르몬 A가 적게 나오고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또 호르몬 A 영향을 받아서 적게, 부신 겉질에서도 적게 나옵니다. 그럼 뭐가 이상이 있는 것이냐? 부신 겉질이 호르몬 C가 적게 나오는 것을 시상하부가 인지하고 원래 많이 내보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므로 셋 다 마이너스인 것은 시상하부 이상, 가환자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뇌하수체 전엽이 이상할 때 감소, 증가였으므로 증가했던 호르몬 A가 디귿이 되겠습니다. 기억, 가는 시상하부에 이상이 있는 환자이다. 니은 호르몬 B이다. 호르몬 C입니다. 기억은 호르몬 B 맞습니다. 디귿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는 호르몬, 디귿은 호르몬 A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자, 정상인과 비교해서 각각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샘 중 어느 한 부위에만 이상이 있는 환자 A, B, C의 체내 호르몬, 기억, 니은, 디귿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상이 있는 부위에서는 정상인보다 적은 양의 호르몬이 분비되며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TRH, TSH, 티록신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제일 윗단계인 시상하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시상하부에서 적게 나오고 뇌하수체에서 적게 나오고 갑상샘에서도 적게 나올 것입니다. 즉 모두 마이너스인 곳이 시상하부에 이상이 있는 환자입니다. 다음으로 뇌하수체 이상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뇌하수체가 적게 나오고 갑상샘도 적게 나오고 시상하부는 그것을 보고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시상하부가 호르몬을 많이 내보냄에도 뇌하수체가 적게 내보내니까 뇌하수체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하나 있는 것은 C가 되겠고 C 환자는 뇌하수체에 이상이 있는 환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갑상샘 이상이 있는 환자입니다. 갑상샘에서 적게 나오고 시상하부 많이 나오고 뇌하수체 많이 나옵니다. 즉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였지만 갑상샘은 그것을 무시하고 적게 내보내는 것으로서 환자 B가 그것에 해당하고 환자 B는 갑상샘에 이상이 있는 환자입니다. 이때 이제
TRH, 여기가 TRH, TSH, 티록신일 텐데 TRH의 경우에는 플러스가 2개입니다. 따라서 디귿이 TRH, TSH는 플러스가 하나입니다. 따라서 기억이 TSH, 티록신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티록신. 기억. C는 디귿의 표적기간, TRH의 표적기간은 뇌하수체입니다. 뇌하수체의 기간에 이상이 있다. 맞습니다. 니은 A는 치상하부에 이상이 있는 환자는 기억 TSH를 분비하는 내분비샘에 이상이 있다. 아니죠. TRH를 분비하는 내분비샘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디귿 B는 갑상샘에 이상이 있는 환자는 항상성 유지의 최고 조절 중추가 아니죠. 항상성 유지의 최고 조절 중추는 간뇌의 시상하부입니다. 답은 1번 기억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표는 사람 ABC의 혈중 호르몬 기억 니은 티록신의 농도를 정상인과 비교하여 나타난 것이다. ABC는 각각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엽, 갑상샘 중 하나이다. 하나에 이상이 생겨 티록신이 과다 분비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억과 니은은 TRH와 TSH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갑상샘에 이상이 생긴 사람을 먼저 봅시다. 그럼 티록신이 어쨌든 셋 다 과다 분비됩니다. 갑상샘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은 간뇌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엽 이렇게 썼을 때 갑상샘에서 많이 나옵니다. 즉 뇌하수체 전엽은 적게 내보내는데 많이 내보냅니다. 얘도 적게 내보내겠죠. 따라서 티록신만 많이 나오는 것이 갑상샘에 이상이 생긴 사람입니다. 즉 C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긴 사람인데 이때도 티록신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얘도 많이 나오게 되겠고 얘는 간뇌 시상하부에서 적게 내보내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그걸 무시하고 많이 내보내는 것으로서 적고 많고 높음 낮음이 섞여야 됩니다. 그것은 B가 되겠고 B는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긴 사람입니다. 높아진 것은 TSH고 낮아진 것은 TRH입니다. 그럼 A는 간뇌의 시상하부에 이상이 생긴 사람입니다. 기억의 표적 기관은 TSH의 표적 기관은 갑상샘이죠. 틀렸습니다. A는 시상하부에가 아니라 맞죠. 간뇌 시상하부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디귿 B는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혈당량 조절 기본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 기억과 니은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이다. 알파세포에서 나온 것은 글루카곤, 베타세포에서 나온 것은 인슐린입니다. 기억은 글루카곤. 니은은 교감신경에 의해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것은 부교감신경입니다. 밥 먹고 나른한 것은 교감신경에 의한 것이 아니겠죠. 교감신경은 되게 목표범에게 쫓긴다거나 호랑이에게 쫓긴다거나 되게 실수를 저질러서 급박한 상황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교감신경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고 밥을 먹고 배부른 상태, 잠이 오는 상태, 소화가 잘 되는 상태 이런 상태가 부교감신경에 의한 것입니다. 인슐린은 이제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많아지니까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합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촉진됩니다. 기억과 니은은 간에서 기랑 작용합니다. 이 간이라는 하나의 기관에 가서 두 개의 호르몬이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은 2번 디귿입니다. 혈당량 조절 기본 문제 보겠습니다. 간은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 A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사람 B가 같은 양의 포도당을 섭취했을 때 혈당량 변화입니다. 간은 운동하지 않은 사람이 A고 운동한 사람입니다. 운동하지 않은 사람이 혈당량이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A와 B의 혈장 인슐린 농도 변화 중 하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인슐린이 많이 나온다면 시간에 따라서 인슐린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혈당량이 많이 높아졌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이 기억이 A의 사람 거가 되겠고 니은이 B 사람 거가 되겠습니다. 기억 B의 혈장 인슐린 변화는 기억에 해당합니다. 틀렸죠? 니은에 해당합니다. 니은 A에서 인슐린 분비량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낮죠. 디귿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됩니다.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19번 보겠습니다.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을 때 신경 X와 호르몬 A, B에 의한 혈당량 조절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신경 X는 원심성 뉴런이다. 지금 중추로부터 호르몬 분비하라고 간의 시상하부이기 때문에 원심성 뉴런 맞습니다. 원심성 뉴런이라고 하면은 중추로부터 뻗어나가는 뉴런이 원심성 뉴런인 거고, 들어오는 뉴런, 감각 뉴런이겠죠. 얘네들이 고심성 뉴런입니다. 이게 식사 직후 호르몬 A의 분비량은 감소한다. 호르몬 A는 지금 간에 가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만드는 글루카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식사 직후에는 혈중에 포도당이 많기 때문에 따로 이 짓을 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A의 분비량 감소합니다. 디귿. 호르몬 A와 호르몬 B는 분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나오죠. 이 에피네프린과 글루카곤은 서로 기량작용한다. 자, 또 동일한 간이라는 기관에 서로 다른 호르몬이 오긴 하지만 지금 둘 다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이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기량작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음은 3번 기억 니은입니다. 20번입니다. 자,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나오고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나오겠죠. 자율신경계를 나타낸 것인데, 자, 둘 다 교감 신경이겠죠.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 모두 간에 가서 혈당량을 높이는 것이고, 혈당량을 높여야 이제 쇼크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쇼크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포도당이 부족하여 쇼크가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전에 교감신경이 나서는 것입니다. 기억. 호르몬 X와 Y는 서로 기량작용 아니고 니은 신경 기억과 니은은 모두 교감신경 맞습니다. 디귿. 호르몬 Y는 간에 작용하여 글리코젠의 분해를 촉진한다. 호르몬 Y는 에피네프린으로서 간에 가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킵니다. 즉 분해라고 했으므로 맞는 것이고, 포도당은 굉장히 작은 단위의 탄수화물로서 단당류입니다. 글리코젠은 다당류입니다. 따라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시킨다고 말할 수 있겠고,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21번 보겠습니다. 저혈당일 때 혈당량 조절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내분비샘 A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혈당량이 조절된다. 자, 뇌하우스 전압을 통해서 내분비샘 A가 있습니다. 아드레날린은 에피네프린과 동일한 말입니다. 따라서 부신 속질에서 나옵니다. 부신 속질에서는 교감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받지, 간화 과정은 아닙니다. 간화 과정은 호르몬을 통해서 받고 호르몬으로 내보내는 다 호르몬으로 이루어진 과정이고, 내분비샘 B 같이 부신 속질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으로 받고 호르몬으로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B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서 가 과정이 촉진된다. 지금 가랑 B는 아예 다른 곳이기 때문에 아니죠. B에서 글루카곤은 이제 교감신경에서 나오는데 이자에서 분비되죠. 따라서 3번 아닙니다. 4번 나는 TSH에 의한 작용이다. 나는 이제 저혈당일 때인데, 저혈당일 때는 TRH, TSH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라고 ACTH에 의한 작용입니다. 따라서 얘가 부신, 겉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 다에 작용하는 신경이 흥분되면, 다 알겠죠? 소화운동이 억제된다. 그렇죠. 교감신경은 소화운동을 억제합니다. 다음 5번 되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X와 Y를 나는 정상인의 혈중 포도당 농도에 따른 기억과 니은의 혈중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 같이 증가하는 것은 인슐린입니다. 감소하는 것은 글루카곤입니다. 따라서 글루카곤은 알파 세포에서 나오므로 X가 기억이 되겠고 Y가 니은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X이다. 호르몬 X는 Y의 음성 피드백으로 작용한다. Y의 기량작용으로 작용합니다. 디귿 니은의 혈중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것은 자, 인슐린이 낮게 유지되는 것은 당뇨병의 원인이 되겠죠. 인슐린을 통해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4번 기억 디귿입니다. 23번 보겠습니다. 자, 포도당 농도가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는 것은 아까 인슐린, 감소하는 것은 글루카곤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은 글루카곤은 이자의 베타 세포가 아니라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분비됩니다. 이은 인슐린은 B 과정,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만드는 거 아니고 A 과정을 촉진합니다. 디귿 기억과 리은은 간에서 기량작용합니다. 답은 2번 디귿입니다. 24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각각 혈당량 조절이 정상인 사람 X와 당뇨병 환자 Y가 같은 양의 주스를 마신 후 시간에 따른 혈당량과 혈액 속 인슐린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구간 1에서 X의 글루카곤 분비량이 감소한다. 자, 구간 1 보면 혈당량이 증가했습니다. 혈당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제 글루카곤이 감소하고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시점일 것입니다. 니은 구간 2에서 글리코젠 합성량은 X에서가 Y에서보다 많다. 인슐린 농도가 X가 높기 때문에 글리코젠을 합성하여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디귿 당뇨병 환자 Y는 이자섬의 베타세포에 문제가 생긴 경우이다. 자, Y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용체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자체가 이자섬의 베타세포에서 잘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2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당뇨병 환자 A와 B가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인슐린을 주사하였을 때 시간에 따른 혈중 포도당 농도를 표는 당뇨병 가와 나의 원인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당뇨병 각각 가와 나 중 하나에 해당한다. 자, 탄수화물과 인슐린을 같이 넣었을 때 A 같은 경우는 포도당 농도가 증가합니다. 원래 탄수화물이 포도당을 이제 올리긴 하지만 인슐린이 그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A는 수용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B 같은 경우는 인슐린 분비에 이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슐린 분비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수용체는 멀쩡하기 때문에 인슐린을 같이 넣어주기만 한다면 이제 포도당 농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억은 베타세포이다. 그래서 일단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오기 때문에 맞는 보기이고 표적세포가 없는 것은 A, 가가 B 되겠습니다. 니은 환자 A의 당뇨병은 나 맞고 디귿 당뇨병 환자는 다식, 단유, 다갈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26번 보겠습니다. 정상인 A형 당뇨병 환자, B형 당뇨병 환자의 식사 후 혈당량과 혈중 인슐린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A형 당뇨병 환자는 지속적인 인슐린 투여를 통해 혈당량을 낮출 수 있다. 자, A형 당뇨병 환자는 식사하고 나서 혈당량이 올라가는데 인슐린 농도는 정상인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당뇨병이 아닌 인슐린 수용체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또는 인슐린 표적세포. 따라서 인슐린을 투여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니은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된 경우 B형 당뇨병에 걸릴 수 있다. 그렇죠.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됐다면 인슐린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디귿 A형과 B형 당뇨병 환자 모두 식사 후 혈중 인슐린 농도가 정상인보다 높다. 정상인보다 높은 것은 없고 A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인슐린이 그대로 똑같고 B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인슐린이 좀 낮습니다. 답은 2번 니은 되겠습니다.